지금부터 중2 3단원 태양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태양계는 어떠했을까라고 물었네요. 태양계라는 거는 맨 밑에 사진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해서 항성이라고 합니다. 별이라고도 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달이 있죠. 달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지구 주위를 돌도록 한 인공위성도 있죠. 이렇게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들을 전부 다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는 태양과 행성과 위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태양계 모습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지구와 달입니다. 달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지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들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대 이집트인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자,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그림 더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고대 수메르인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자, 여기 있습니다. 지구.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자, 아낙시만드르스가 생각한 지구. 주변에 바다가 있고 땅이 평평하죠. 그 다음에 고대 중국인이 생각한 지구도 평평합니다. 자, 지금 봤던 그림이 모두 평평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전부 다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요. 자, 첫 번째 보면 배가 멀리 바다로 떠날 때는 배의 아랫부분 먼저 사라지고 돛대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 자, 보면 자,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서야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죠.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 밑에 사진을 보면 지금 달이 이동하는데 이거를 연속한 사진을 한 장으로 담아낸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달의 이 부분, 그 다음 달의 이 부분, 그거의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어둡게 보이죠? 월식 때 촬영한, 여기 있네요. 월식 때 촬영한 지구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쭉 연결하면 지구의 그림자가 둥근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가 전부 다 지구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월식 때 그림자가 둥근 것.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쭉 출발합니다. 해서 반대편에 여기 보면 마젤란은 사망했죠.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북극성이라는 거는 지구 자전축에 있어서 자, 한번 그림으로 설명합시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자전축 끝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북극성이에요. 자,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앞에 그림에 태양이 이만큼 있었고요. 태양이 이 정도면 지구는 이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작죠. 멀리 있고 커다란 태양에서 내뿜는 빛은 지구로 도달할 때는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북극성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고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북극성에서 오는 별빛도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북극성의 방향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별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구가 평평한 경우에는 북극성이 머리 꼭대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자전축 위에 북극성이 있다고 했죠. 지구가 평평했다면 자전축 위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90도 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별을 보려면 고개를 90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고도라고 해요.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90도가 됩니다. 자, 별빛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고개를 90도 들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고개를 90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경우에는 북극성의 고도가 다 90도인 반면에 자,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극지방에 있는 사람은 북극성의 고도가 90도가 맞아요. 근데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지평선에서 북극성하고 이루는 각도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도에 있는 사람은 고도가 더 낮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자, 지금 그러면 지구가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가죠? 이거는 지금 관측되지 않은 겁니다. 즉,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고 여기 있으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시야가 가로막히죠. 그래서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하지만 높은 지역으로 가면은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구가 둥근 증거 8가지가 있죠. 이거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보시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인다고 했죠. 돛대부터 보이고, 그러면 나가는 배는 항구에서 나가는 배는 밑부분부터 가려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기월식대.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 그 다음 마젤란이 세계 일주했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 마젤란의 세계 일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콜럼버스를 생각했을 겁니다.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북극성의 고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어려웠죠? 자,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6번째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둥급니다. 자, 이게 제일 확실한 증거죠. 그 다음 지역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보는 별자리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보는 별자리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 다르겠죠. 이게 지구가 둥근 증거예요. 그 다음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진다. 자,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 태양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은 조그맣게 보이죠.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좀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 있으면 우리나라의 동쪽인 사람들이 먼저 태양을 볼 거고요. 지구 자전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서쪽에 있는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 빨리 뜹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바로 지구가 둥근 증거가 돼요. 그래서 지구가 둥근 증거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인공위성에서 천리안 위성,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위성이죠.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네요. 둥글죠? 보다시피 동그랗습니다. 자,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자,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적도 쪽이 조금 부풀어 있는 타원형입니다. 거의 구형에 가까운 타원이다. 이유는 적도가 조금 부풀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밑에 설명 나와 있죠. 극반지름은 6,357km고요. 적도반지름은 6,378. 거의 구형이에요. 거의 구형인데 약 21km 정도의 차이입니다. 6,300에 대한 6,300에 대한 21km는 미미해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그냥 아까 위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거의 구형에 가까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은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양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 크기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요약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냐면 우리 피자로 생각해 볼게요. 자,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자, 피자를 8조각 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피자의 한 조각의 호의 길이는 20cm입니다. 그러면 피자 둘레에는 총 몇 cm가 될까요? 알 수 있죠? 자, 이게 한 조각이 20이면 여러분들은 곱하기 8해서 160cm라는 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조각은 45도죠. 그래서 45도일 때 20cm의 둘레가 생깁니다. 그러면 피자 한 판은 360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때 피자의 둘레를 x라고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자, 곱하면은 7200 되고 그 다음에 45x가 되겠죠. 따라서 나눠주면 x는 160 cm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라서 우리 이렇게 비례식 세우는 연습을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세우기 위해서 2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얘가 동그래야 돼요. 즉,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땅을 파서 중심각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억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억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행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가정 중요해요. 자,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막대기를 두 개를 세워요. 하나는 시엔의 우물 같은 경우는 햇빛이 수직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우물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걸어가서 알렉산드리아의 막대기를 세워요. 그러면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자와 막대기가 이루는 각도 있죠? 이 각도는 이렇게 억각을 이용해서 보면 지구 중심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각을 땅을 파지 않고서도 찾아낸 겁니다. 이해했죠? 자, 막대기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밑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막대기 세울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한 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우고 나머지 한 개는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바닥에 대해서 수직하게 세워야 돼요. 자, 여기서 막대기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막대기 길이가 왜 상관이 없냐면 자, 위에 그림에서 자, 억각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길었다고 합시다. 길면은 어차피 평행하게 되면 그림자도 길어지면서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가 똑같습니다. 다시 막대기가 길어지면 그림자도 길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각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막대기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림자가 너무 길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실제로 하면은 지구 밖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풀면은 지구가 아니라 지구 모형 또는 지구본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지구본 밖으로 그림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적당한 막대기 길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세워주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르게 세우라고 했어요. 자,
자, 위도라는 거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각도를 측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적도 부분이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자, 이렇게 막대 A를 세웁니다. 수직하게 이렇게 세워줘요. 자, 그러면 B는 A로부터 같은 세로선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로선이 경도예요. 경도는 같고 위도는 다르게 여기에 B를 세워야 되는 거죠. 됐죠? 자, C를 여기다가 두면은 얘는 경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는 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막대기를 세웠고, 자, 우리 아까 피자 둘레 구할 때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각도랑 호의 길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의 각도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 각도를 이용했고요. 그림자 각도와 길이가 필요해요. 즉, 막대 사이 길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발로 걸어가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해야 되는 값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우물 사이의 거리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두 개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례식, 자, 2파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원둘레죠. 원둘레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각은 360도입니다. 그죠? 원둘레 원의 각도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각도가 된 겁니다. 길이, 각도, 길이, 각도.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원의 길이와 각도, 그 다음에 부채꼴의 길이와 각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2파이 r만 두고 다 이항을 합니다. 우리 비례식 푸는 방법 알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2파이 r은 이항시켜서 7.2 분의 360 곱하기 925가 돼요. 자, 비례식을 이렇게 식으로 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자, 본문에 보면 각도 측정했죠. 그 다음에 직접 발로 걸어서 측정한 게 6000 스타디아라고 돼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면 단위를 환산하면 45,000km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48,000km가 돼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자, 차이가 났어요. 자, 그 차이가 난 이유는 자, 여기 그림이 보이죠? 자, 아까 막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다른 위도, 같은 경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같은 경도가 아니라 시에네가 조금 옆에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차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를 발로 걸었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원형입니다. 적도가 부풀어 있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구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의의를 두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렇게 해서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진다는 이 원리하고, 그 다음에 빛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는 같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둘레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2파이 r 둘레 구하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 했는지 둘레를 구하라 했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엔 없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지구 모형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정이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가정은 햇빛은 평행한 것, 햇빛은 평행한 것, 지구는 완전한 구형인 것, 요거 두 가지 가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값은 중심각과 호의 길입니다. 자, 근데 중심각은 얘를 깨트릴 수가 없죠. 지구 모형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억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세워봤는데 잘 세웠죠. 햇빛에 수직하게 막대기 A를 세웠고요. 여기에서 같은 경도로 해서 위도를 다르게 B를 세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그림자가 생겼죠. 그림자와 이루는 각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로 쭉 연결을 한 겁니다.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각도가 생겨요. 이 각도는 중심각과 억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도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 막대기 사이 거리는 줄자로 측정하면 되겠죠. 줄자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비례식 세워서 지구 모형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각도가 세타 프라임일 때 길이가 스몰 l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각도니까 앞에 각도가 나야 됩니다. 360도일 때 지구 모형 둘레가 나오니까 2파이 r이라고 두면 되겠죠. 이때 r은 지구 모형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식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360L은 2파이 R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구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만 남기고 세타 프라임을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막대 A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호 AB, 그 다음에 호 BC, 상관없죠. 그림자 길이는 측정 안 해도 됩니다. 막대 사이 길이 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B''C 측정해야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막대 A와 B는 경도를 갖고 위도를 다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두 가지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와야 되고 호의 길이는 달라도 되고 위도는 달라야 되죠.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실험에서 각도를 30도, 그 다음 막대 사이 거리가 6.28이라면 반지름을 구하라 했습니다. 반지름을 구하래요. 자, 비례식 세울게요. 자, 부채꼴 30도일 때 L이 6.28cm고요. 그 다음에 원일 때는 360도가 되고 이때 2파이 r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고 해서 2파이 r 곱하기 30은 360 곱하기 6.28 해서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를 이항시켜야 되겠죠. r은 2파이 30분의
360 곱하기 6.28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 값은 3.14로 계산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2파이랑 이거랑 약분이 되네요. 그죠? 2파이 6.28. 그러면 3분의 360이니까 12c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과 같은 경도상에 위치하는 서울과 광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막대기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지 않고 지도를 주었네요. 자, 근데 서울과 광주는 지금 같은 경도죠. 같은 세로선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이 다릅니다. 위도가 달라요. 그러면 지리적 차이에 의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각은 위도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2.5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과 광주의 거리는 278km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지구 반지름을 구해보면, 자, 각도는 2.5도, 1대 길이가 278, 은 360대 2파이 r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r만 남기고 다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자, 적을게요. 외항의 곱 2파이 r 곱하기 2.5는 내항의 곱 278 곱하기 360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r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278 곱하기 360분의 2 곱하기 2.5 2파이 곱하기 2.5.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답은 2파이 2.5 360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숙제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6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자, 지구의 운동. 자, 우리 이제 지구의 크기를 받고 지구의 운동을 볼 겁니다. 지구의 운동. 지구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주 공간 내에서 지구는 일정한 축, 자전축입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자전 운동이에요. 서에서 동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자전 운동이라고 해요. 얘는 하루에 360을 돕니다. 그러면 얘는 1시간에 15도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시간에 15도를 도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360을 24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전 속도는 시간당 15도 도는 게 자전 속도예요. 자, 이거 우리 옆에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이고요. 속도는 1시간에 15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서에서 동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정하고 동에서 서를 시계 방향이라고 정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해요.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해안선이 단조로운 쪽이 동쪽이죠. 해안선이 복잡한 게 서쪽입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넘어갈 겁니다. 자, 배를 타고 동에서 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계 방향이죠. 따라서
동에서 서로 가는 거를 시계 방향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서에서 동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때는 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되네요. 시계 반대 방향.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다른 말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자, 지구가 있으면 별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앞에서 태양 얘기를 했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바로 항성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얘네는 움직이지 않아요. 공전을 하지 않습니다. 공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별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돼요. 물체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달도 동쪽에서 서쪽, 그 다음에 태양도 가만히 있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태양, 달, 별이 하루를 주기로 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쪽에서 떠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남중해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갑니다.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 이렇게 봤을 때 사진을 찍어서 쭉 연속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동쪽에서는 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관측했고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은 이렇게 갔고요. 서쪽 하늘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봤죠? 자, 이거를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 됩니까? 시계 방향이 되죠. 시계 방향,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예외가 있다 했죠. 바로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은 북극성이 중심에 있고 별들이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사람이 안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 있으면은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별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들여다보면은 요거 동거 있죠? 동거를 여기로 옮기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관측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지구 자전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경로가 어느 쪽 하늘이냐에 따라 지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필기하던 거 있었죠? 필기하던 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달, 별이 하루를 주기로 운동하는 방향이 동쪽, 남쪽, 서쪽 시계 방향이었어요. 근데 예외. 북쪽 하늘 별의 일주 운동은 서에서 동입니다. 즉 반시계 방향인 거죠. 반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요. 아니죠. 아이고, 선생님 잘못 그렸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나와있죠.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하고 나머지 남쪽, 동쪽, 서쪽 하늘은 전부 다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 여기서 동쪽은 시계 방향으로 떠오르고 남쪽은 가로지르고 서쪽은 내려오고 북쪽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 진짜 중요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운동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낮과 밤의 반복입니다. 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보면 태양이 여기 가만히 있다고 하면 태양이 있는 쪽은 낮이고 없는 쪽은 밤이겠죠.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인데 앞에다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상이 아니라 증거가 또 있어요. 자, 여기서 태양이 도는 건 알겠는데 내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되려면 확실하게 지구가 돈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8페이지는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원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비스듬하게 오고 그 다음 적도지방에서는 머리 위로 떴다가 내려오는 거 요거 한번 보시고 이거 일주운동 보시고 자, 여기서 1시간을 측정하면 요 원운동하는 요 각도가 15도가 나와야 돼요. 1시간은 15도가 될 거고 2시간이면 30도가 되겠죠. 이거 문제 풀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보면 여기 중간에 콕
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얘가 바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자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선생님 또 잘못 표시했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원운동하는 게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 여기 줄 한번 치시고요. 자, 태양의 일주운동도 똑같습니다. 동쪽에서 뜬다고 했죠. 자,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게 되네요. 자, 태양의 일주운동,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매일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일주운동,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죠. 태양, 달, 별 전부 다 일주운동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때 여기 보면은 남쪽 하늘에 오면은 가장 높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면 남쪽 하늘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이때를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남중고도라고 하고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거 지금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태양의 일주운동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필기했던 거에 태양은 일주운동, 시계 방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고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증거가 나오네요. 자, 증거 우리 필기하는 곳에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 증거는 푸코 진자예요.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푸코 진자 1851년. 자, 판테온. 그냥 과학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테온은 생긴 게 선생님이 직접 갔다 와봤으니까 이렇게 천장에 있고 이렇게 추가 천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져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쇠구슬입니다. 자, 쇠구슬. 자, 판테온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동합니다. 판테온 구경하고 나올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푸코 진동하는 방향이 돌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 보이네요. 처음에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가죠. 자, 지금 푸코 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그죠? 자, 그 이유는 위에 떠있는 푸코 진자는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데 밑에 지구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종이가 잘 안 보이네. 자, 처음에 푸코 진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푸코 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땅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푸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합니다.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유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 코리올리 힘이라고 있어요. 코리올리 힘. 미사일을 쏘면 북한에서 한 번씩 쏘죠. 자, 북한에서 이렇게 쏘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요. 남한에서 쏘면 이렇게 휩니다. 어느 방향으로 휘었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휘었죠. 자, 이렇게 조금 먼 거리를 비행을 할 때는 회전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코리올리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향력이라고 할게요. 전향력 코리올리. 이게 나타난다. 이게 자전의 증거입니다. 자전하지 않았다면 미사일은 그대로 직진할 거예요. 자, 그거는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 전향력. 자, 여기 보이죠? 미사일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 보시고. 자, 아니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페이지 11을 한번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 자,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요.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인공위성이에요. 좀 웃기게 생겼지만. 자, 인공위성은 가만히 띄워놨습니다. 가만히 띄워놨는데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요. 자, 1시간 돌았다 합시다. 억양이 좀 이상한데. 자, 1시간 돕니다. 1시간에 15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는 걸 몰라요. 인공위성이 이쪽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다가 일로 넘어갔죠. 서쪽 바다로 이동했네요. 동에서 서로 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푸코 진자 전향력, 서편현상 전부 다 동에서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입니다. 북반구 기준. 얘도 시계 방향으로 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공위성이 동에서 서로 간 거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간 거는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구의 자전.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에서 동인 거, 실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근데 왜 이제 빨간색으로 적었는지 알겠죠? 북쪽 하늘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했던 내용은 지금 정리한 내용이 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오늘 한 거는 지구가 둥근 이유 8가지 있었죠.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지구가 둥근 이유 8가지. 그 다음에
지구 크기 측정하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 자전 해서 이까지 내용을 지금 끊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서 뒤에 이제 공전 운동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는 요 뒤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